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정현입니다. 3월 말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과 이 또 코로나19의 사망자 및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정점을 지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국내 코스피의 경우에는 저점 대비 거의 50%에 가까운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향후 시장 궤적에 대해서 V자 형태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전망도 있고, 다시 또 2차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전망소 시간에서는 향후 증시 반등의 궤적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시장들 좀 살펴보고 갈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월 말 이후에 국내 증시의 반등세가 매우 가파른데요. 지금 다우, 나스닥, S&P 할 것 없이 저점 대비 거의 한 30-40% 반등을 했고요. 국내 경우에는 코스피는 한 50% 정도, 코스닥은 거의 하락폭의 한 70% 가까이 지금 되돌리는, 여기까지만 보면은 상당히 V자에 가까운 그런 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과거 금융위기들을 겪으면서 이제 정부와 또 중앙은행들의 이 경기 부양책, 또 유동성 공급 대책이 상당히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이 금융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 심리를 좀 빨리 잠재워 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그 양적 완화에서도 국채 MBS 매입에 이어서 이제는 회사채, 또 CP, 또 CLO까지 상당 부분, 또 정크본드까지, 폴런 엔젤이라고 하죠. 기존에는 투자 등급이었지만 이제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그런 채권들까지 이제 매입하기로 해주면서 빠르게 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그동안 가파르게 하락했던 미국 금리는 이제 조금 올랐고요. 오히려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나라도 그동안 그 유동성 경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좀 금리가 반등을 했었는데, 오히려 금융시장 안정화되면서 국내 금리도 지금 장기 쪽 위주로 다시 떨어지고 있고요. 달러화 인덱스도 한때 100이 갔던 게 최근에는 이제 100 이하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 언저리 갔던 게 3월 중순이었고, 4월 초에도 한 1240원 육박했었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는 1208원 정도까지 저점을 좀 낮추면서 달러화에 대한 그런 그 유동성 경색도 조금 완화됐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이 한미통화수합 2차분이 풀렸는데, 사실상 그 전액 그 자금에 대한 입찰 수요가 부진했어요. 이제 그만큼 달러화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 만약에 자금이 부족했으면 적극적으로 응찰을 했을 텐데, 한미통화수합 풀린 부분이 다 그렇게 시장에 소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그 통화수합 금리 거의 이제 파 수준에 이제 가까운 수준으로 가면서 여전히 유동성 자체가 달러 펀딩에 다소간의 좀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변수 중에 여전히 좀 불안했던 게 이제 국제유가인데, 오펙 플러스, 즉 기존의 오펙 국가에다가 이제 러시아 포함한 산유국들의 이제 합의들을 통해서 1일 1천만 배럴 정도 감산, 1일 생산량의 한 10% 정도 감산하기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공감대는 이러는데, 오펙 이외의 국가들, 결국 이제 미국이 되겠죠. 쉘 기업들의 감산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 러시아의 주장이 여전히 있고요. 또 멕시코라던가 이제 다른 국가들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 감산 합의안이 이행될 수 있겠냐라는 우려들이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고, 또 설령 감산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뭐 완전히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제 활동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가는 여전히 조금은 불안한 모습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다시 20불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주간 단위로 거의 20%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뭐 구리라던가 금,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그 원자재 및 가상화폐 가격들은 저점 대비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이어갔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일단 최근 시장 동향인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이 일단 저점 대비 빠르게 반등에 성공은 하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뭐 과거에도 보면은 항상 급락 뒤에 뭐 일방향적으로 급등한 적은 많지 않고 설령 반등하더라도 이제 W자 형태 한 번 더 하락하면서 이제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조금 시장이 조정받는 것을 기다릴지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특히 뭐 최근에 동학 개미 운동 이러면서 상당 부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지금 많이 집중이 되는데요. 뭐 연초 이후에 개인들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 21조 샀습니다. 지금 이제 요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한번 차익 실현 해줄 거냐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일단 추격 매수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해서 플러스 인더머니인 상태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그래도 상승하면 남은 절반으로 다시 또 추가 차익 실현 기회를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오히려 조금 조정이 되면 그 절반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현재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판단의 근거가 뭔지가 중요할 텐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 최근에 반등의 성격이 이른바 이제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죠. 이제 과하게 과매도 국면에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일정 부분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조금 이제 희석된 거죠. 뭐 더 이상 주가가 더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코스피가 1400대였었을 때는 이때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이 망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금니 꽉 깨물고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되지만 어느덧 이제 1860선에 온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싸다라고 얘기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나 대표적인 뭐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레벨은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떨어진 레벨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밸류에이션 가격 메리트가 좀 희석이 됐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의 충격이 바야흐로 이제 눈앞에 다가올 거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뭐 화요일날 중국 수출이 뭐 수요일날 미국 소매 판매 또 금요일날 중국의 1분기 GDP와 또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용자산 투자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중국 데이터들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전망을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1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지난 분기에는 이제 6%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입니다. 중국 경제가 올 한해 글쎄요 뭐 현재 전망 한 3% 내외 정도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던데 1분기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은 이제 이미 실행이 됐겠죠. 한 1% 초반 정도, 초중반인데 2분기는 지금 이게 뉴욕 여는 전망치인데 여기는 아직 마이너스 0.4%밖에 안 되는데 최근에 JP모건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연율로 마이너스 25%로
기존에 전망했다가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이제 중국보다는 뒤늦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분기에 특히 충격이 클 텐데 상당히 2분기 성장률이 좀 부진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뭐 중국도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지금 회복되면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경제활동 자체가 완벽히 정상화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3월달 다음 주에 뭐 고정자산 투자도 뭐 한 마이너스 16%, 산업생산도 뭐 한 7% 계속 마이너스권에 있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19에 따른 이 본격적인 경제 충격이 이제 경제 지표로 확인이 될 거고 이제 그 지표들 눈으로 보게 되면 뭐 현재의 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제 그 부분들이 역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이제 추가적인 시장의 어떤 상승 동력을 좀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겠냐. 결국은 경제지표의 부진한 부분들이 시장에 소화되는 좀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게 꼭 W자 형태로 급락하지 않더라도 뭐 현재 수준에서 어느 정도 조금 기간 조정을 하면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형태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결국은 이제 가장 핵심은 코로나19의 확진자하고 사망자 추이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 일단 이제 제일 가장 관심은 이제 미국이잖아요, 사실. 미국이 보면 지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50만 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뭐 거의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의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정도 수준까지 지금 미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자는 지금 18,000명 넘어갔는데 일단은 최근에 언론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코멘트들을 보면 뭔가 그 확진자 수가 이제 좀 정점을 지나는 그런 기대가 조금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원래 그 코로나19에 따른 미국의 사망자 전망이 한 10만에서 15만 명이었는데 요것도 한 6만 명대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도 상당히 좀 빠르게 반응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는 기본 가정이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계속 된다는 얘기 하에서 그 시나리오인데 지금 미국은 4월 말 정도까지만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5월달 이후에는 지금 재개할 그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확실히 추가적인 확진자와 또 감염률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주긴 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정상화 시켜버리면 아마 또 확진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최근에 감염자 수가 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둬야 될지 사실은 저는 조금은 아직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융시장이 완전히 좀 돌아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가격대에서는 조금은 이제 여기서 적어도 흥분해서 쫓아가진 말자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래도 확실하게 뭐 저점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오고 하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W자 형태로 저점까지 쭉 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번에는 정말 그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들을 빠르게 내놨기 때문에 적어도 금융시장의 시스템이 붕괴돼서 주가가 폭락하고 뭐 어떤 금융의 경색이 발생하고 이제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좀 제한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뇌관은 있긴 해요. 지금 뭐 그 하이힐드 투기 등급에서도 폴론 엔젤, 즉 기존의 투자 등급이었던 거에서 투기 등급 빠진 애들만 연준이 사주는 거지 원래부터 투기 등급 애들을 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하이힐드 에너지 기업들의 금리가 지금 현재 유통시장 금리가 한때 20% 넘어갔다가 지금 한 16%, 1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부담스러운 레벨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가 여전히
20불 초반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글로벌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정체되어 있고 뭔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상황들이 아직 바뀐 게 없다는 게 지금 원유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까지 뭐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 최근에 반등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감을 얻을만 하다. 다만 여기서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포지션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